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참 한심합니다. 표를 염두에 둔 부동산 정책이 결국은요, 시장의 실패를 몰고 왔어요. 부동산 임대차 보호 3법만 하더라도요,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전세 물건이 없어요. 전세 물건이.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이 아실에 따르면요, 서울에서 1000가구 이상 있는 261개 단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수조사. 이게 9월 14일 기준입니다. 했더니 9개 단지에서 전세 물건이 0이에요. 전세 물건이 0. 9개 단지에서. 야, 심각하죠. 심각하죠. 그런데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요, 임대차 시행 전 7월 14일 이전에는요, 영인 아파트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임대차 보호를 실행한 9월 14일이 되니까 서울에 영인 아파트, 임대 물건이 영인 아파트가 9건이나 생겼어요. 9건이나. 경기에는 41건이나 생겼고요. 인천에는 41건이 아니고 41곳이죠. 그죠? 예, 41곳이 생겼고요. 인천에는 14곳이 생겼습니다. 전세 물건이 제로인 곳 말입니다. 전세 물건이 제로인 것. 그러면 왜 전세 물건이 제로인 것이 이렇게 많으냐? 제로인 것이. 야, 참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세 물건이 제로인 이유는요,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듭니다. 세 가지. 왜 그러냐? 임대차 보호 3법. 지금 이제 최장 계약 기간이 임대차가 4년이 되잖아요. 2년에서 4년으로 두 배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이나 파장 이런 걸 보지를 않은 거예요. 지금 4년으로 묶이면 많은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물을 2년 단위로 올려왔는데 이제 4년으로 묶이면 4년 단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올리겠죠. 더 많이 올리라니까 이제 아이고 나가달라는 거예요. 나가달라. 왜? 지금까지 해왔던 것, 지금의 기존에 계약된 것도 포함이에요. 예외가 아니라. 그러면 기존에 계약된 것까지 포함을 하니까 야, 내가 살 테니까 나가라 이거죠. 내가 살 테니까 나가라. 그리고 나서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를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살 테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실거주를 하게 되면 계약을 안 해도 되거든요. 게다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굉장히 세졌잖아요. 이제는 오래 살아야지 양도세를 비과세를 해줘요. 양도세가 좀 셉니까? 2주택자 3주택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세잖아요. 최대 72%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겠다. 재건축 조합원 요건도 승인 요건도 굉장히 큽니다.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세 물건이. 전세 물건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겹죠.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거죠. 결국은요, 이 갈라치기 전술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갈라치기 전술. 집주인과 임대인 간에, 세입자 간에 갈라치기 아니에요. 갈라치기. 세입자는 내 편, 집주인은 보수편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갈라치기 아니에요. 세입자가 훨씬 많을 테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데 웃긴 건 이게 표를 계산했지 만약에 그 법을 시행을 했을 때 세입자들이 어려워질 것은 감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졸속이법이라는 게 졸속이법. 표만 계산했지 이들의 진정한 어려움을 계산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몰라. 세입자들은. 그러니 더 한심한 거죠. 더 한심한 거죠. 여러분, 제가 있는 곳이 문정동이에요. 문정동 송파구입니다. 이 송파구에서 가장 대단지가 올림픽 선수 기재촌 아파트입니다. 예.
여기요. 전세 매물 0이에요. 0. 엄청난 대단지예요. 5,500가구 있어요. 5,500가구. 예. 그렇다면 말 다 했죠, 뭐. 말 다 했죠. 여기는 대부분 들어가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이게 인천이나 경기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예. 인천 서구나 미추홀구나 부평구나 5개 자치구를 거쳐서 굉장히 매물 실종단지가 나와 있고요. 또 경기도 15곳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성남에 5곳, 오산, 화성 4곳, 광명, 고양, 안양까지 전세 매물이 제로인 곳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세값은 이제 어떻게 돼요? 불어넘게 갑시다. 불어넘게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실제로 전세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9월 둘째 주거든요. 9월 둘째 주 전세값을 보면요. 서울이 0.09%고요. 전국이 0.16%예요. 전국이 0.16%인 이유는요. 바로 경기 때문에 경기. 경기가 보시다시피 얼마예요? 경기가 0.21%로 올랐습니다. 0.21%. 오히려 수도권은 줄어들었어요. 전체 다 합치면. 서울, 경기, 인천 다 합치면. 서울도 좀 줄어드는 형국이지만 세종은 폭증하고 있죠. 세종은 2.15%예요. 2.15%. 그야말로 전세값은 64주째 고공행진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 진짜 미친다. 그죠? 미친다. 더 웃기는 거는요. 매매 가격도 안 떨어져요. 매매 가격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매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보시다시피 안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0.01 서울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도 0.08로 유지하고 있고요. 서울, 강남, 사구, 서초, 송파, 강남, 강동이죠. 여기만 0%지 나머지 전체는 서울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다. 야, 상황이 이런데도 도대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 안 하니 참 환장하는 겁니다. 환장해요. 예. 오늘 저 댓글에 보니까 곧 거품이 빠집니다. 뉴욕 부동산 폭락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거품 빠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학님은 판교가 서울로 편입될 줄이야. 지금 뭐 판교는 서울로 편입됐죠. 완전히. 거의 뭐 잠실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잠실하고. 네, 잠실하고 비슷할 정도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참 준비되고 뭔가 진정한 마음으로 갈라치기를 하더라도 이건 아니네요. 하면 안 되지 정부는. 예, 갈라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다독거려 줄 수 있는 아주 세심한 배려, 정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표만 중요해요. 표만. 왜 이거를 사람들이 모를까 싶어요. 왜 이걸 사람들이 모를까. 예. 제 유튜브에도 들어와서 아주 진짜 막 쌍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쌍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쌍욕하고 대안 제시 안 하고 그냥 쌍욕하면 바로 제명해버립니다. 그냥. 예. 대안 제시하는 사람들은 놔둡니다. 아니 대안 제시하면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쌍욕을 하면 그냥 저는 바로 날립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저는 그래요.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좀 안타깝다. 예, 그렇게 봅니다. 부동산 정책은 분명히 대실패예요. 대실패.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
로 이루어진 치명한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